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이 욕 스타일 스티어링 휠과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업데이트,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해결,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을까의 저만의 어떤 이야기들, 논문을 참고로 해서요.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의 이제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 이제 전기차가 더 이상 어떤 백업용이 아니라 메인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곧인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런 법적 제한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예전에도 알려드렸듯이 이제 각 나라마다 내연기관 이제 그만 팔게 하고, 빠른 나라들은 이제 임박한 데다가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같이, 뭐 물론 제가 UAW를 얘기하면서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100%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그리도 중요한지, 결국 이제 배터리 이야기하다가 그런 주제까지 이제 생각하게 됐던 거죠. 이런 세 가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이제 테스트하던 차량에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이 핸들이 동그랬죠. 그래서 요건 좀 힘든가?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던 건가? 그런데 이제 스트릿에 보여지는데 이제 아주 예상했던 대로, 제가 그래서 구독자님께서는 이게 옵션이다 이랬지만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전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확률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예 이루고 이제 돌아다니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런 로봇 택시 말고는 대부분이, 좀 일론 머스크 타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당겨지거나 이제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데, 물론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될 순 없죠. 사람 일도 그러한데 기업 일은 더더욱 그러할 테지만, 그래도 보여준 대로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러니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가 어제 되게 높다고 말했었죠. 당연히 그 부분이 이해가 되고요. 저 역시도 요 스트리밍만 봐도 참 돈만 좀 많았으면은 이것도 질렀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일단 이게 나오면 3월 달에 벌써 이제 나오니까. 근데 원래는 그쵸. 이런 게 나오면 보통 다른 내연기관들이면은 시승을 이렇게 해서 제가 빨리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지난 모델 Y도 그렇지만 테슬라는 차를 팔기 바쁩니다. 제가 시승하기 되게 어려웠었죠. 저는 제 성격상 직접 보고 테스트해보기 전까지, 주식도 그렇습니다. 물건이 나오기 전까진 절대 저는 그 회사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 특성상 이것도 아마 디스플레이는 많은 분들에게 인도가 된 후에, 대략 거의 10,000대 가까이 인도된 후에 한 5,000대, 7,000대 모델 Y가 그랬죠. 그러고 나서 시승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일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긴 했지만, 시승이라든지 이제 차를 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모델을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시하기보단 차 팔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계획대로 이렇게 나와주니까 요게 이제 기대되는 겁니다. 이제 사이버 트럭이, 물론 사이버 트럭이 조금 미뤄졌죠, 예상보다. 지금 텍사스 공장이 근데 빨리 완공되고 있으니까 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일단 이야기는 올해 안에 소량이라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소량이라도 올해는 넘기려고, 이제 세미 트럭, 뭐 세마이라고 하든 이제 친구들마다 발음이 다르지만 세미 트럭과 요 사이버 트럭을 소량이라도 올해 넘기려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 디자인이 약간 크기가 이제 살짝 줄긴 했는데요. 한 3% 이제 보링 터널에 들어가기 위해서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과 여러 가지 고려될 상황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디자인이 많이 좀 현실과 타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연기관 회사들은 이렇게 컨셉카를 되게 멋있게 내놓지만 실물은 그에 이제 부합하지 못하는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게, 이제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의 그런 모습들을 고려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이버 트럭은 크기만 살짝 줄었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 커멘트는 거의 이런 수준으로 가는 듯이 보입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생겼네요. 테슬라 이런 제품들을 사보려면 뭐 지금까지야 제가 이제 합리적인 가성비를 따지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샀는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얼리 어답터 성향으로 사고 싶은데 참 돈이 없네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이버 트럭도 볼륨 모델은 사실상 2022년 중반에 나와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아마 볼륨 모델들은 후반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저렴이 버전들이죠. 여태껏 테슬라가 했던 행보를 보면 비싼 모델부터 트라이모터부터 많이 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싸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긴 차 사기에 팔기에는 이미 제가 모델 3 때 이미 아픔을 겪어서 그 차 살 돈을 갖다가 주식을 샀으면 생각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주도 팔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LFP를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왜냐면 역시 raw material, 그런 원자재의 그런 수급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코발트나 니켈이나 또 매한가지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의 중요성이 떠오르는데 유럽에서 일부 모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온 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충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게 인산철 배터리는 기존의 양극재만 좀 바꿨을 뿐이지만 배터리의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NMC나 이런 NCA는 이제 볼티지 드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거에 이제 밝혔듯이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정확히 이제 용량을 측정이 가능하다든지 뭐 그런 게 되지만 LFP는 그게 안 됩니다. 굉장히 볼티지가 플랫 그런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걸 좀 컨트롤하기가 조금 좀 데이터가 쌓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가 핵심인데, 하여튼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논문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좀 재밌어서 읽게 됐는데, LFP랑 NCA랑 NMC, 그러니까 NMC는 이 논문이 왜 눈길을 사로잡았냐면 LFP보다 이 NMC는 실제로 이 커머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배터리를 테스트한 겁니다. NMC는 LG 걸 갖다 썼고 NCA는 일본 거 파나소닉 걸 갖다 썼는데, 물론 이 논문은 작년 중반쯤 나온 거라서 작년에 나온 논문이라서 아직 이제 업데이트된 게 아닌데다가 지금 배터리는 2019년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딜레이가 있죠. 논문이 아무래도 나오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상업적 배터리를 까서 이제 테스트한 것 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이클만 본 겁니다. 보면은 LFP의 이런 사이클이 엄청 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LFP의 그런 안전성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 거죠. 뭐 온도별이라든지 디스차지 되는 것들들 다양한 조건으로 이 배터리의 특성을 이제 분석해서 발표한 일종의 테크니컬 리포트에 가깝죠. 사이언티픽 리포트보다는 현재 이런 이미 팔고 있는 걸 분석한 거니까요. 보면은 LFP가 가장 길고 LG NMC가 그 다음이고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NCA가 제일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 LFP를 써야지 왜 NCA를 쓰냐? 기본 스펙 자체가 여기서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19년 말 당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거 보면은, 그리고 NMC도 여기 상세 스펙에 보면 NMC 811입니다. 그러니까 뭐 6둘도 이런 거 아닙니다. NMC 811을 비교했고 NCA도 코발트가 한 14% 정도, 알루미늄 한 5% 정도 들어간 것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파나소닉이 이 코발트를 거의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고, 최근 거는 이미 밝혀진 바로는 굉장히 많이 10% 이하로 줄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용량이, 결론은 일본의 NCA가 용량이 가장 큽니다. 이 노미널 볼티지랑 캐패시티를 보면 NMC랑 NCA의 노미널 볼티지 전압이 똑같지만 캐패시티가 NCA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순으로, 그러니까 더 밀도를 올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높은 순으로 빨리 떨어지는 거죠. LFP는 노미널 캐패시티가 결국 1.1밖에 안 됩니다. 1.1밖에 안 되죠. NMC의 과장 못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 덴시티나 여러 가지 그런 쪽, 그러니까 고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포기하게 되면 사이클도 엄청 늘릴 수 있고, 템퍼리처 레인지도 보십시오. 이 기본 스펙 자체가 NCA가 가장 좁고 그 다음 NMC고 LFP가 가장 레인지가 넓습니다. 억셉터블 템퍼레이처가. 결국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인 거죠. 우리는 지금 배터리를 근본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물론 요렇게 발전시키는 것도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돌을 여기서 빼다가 딴 데 맞고, 그러니까 이런 걸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 릴레이션십인데 오버롤리 나아진 게 없는 거죠.
약간 좀 옵티마이제이션 뭐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대량 생산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래서 이제 LFP가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오로지 싼 이제 물품 그리고 중국의 대량 설비들 이런 기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가 LFP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유럽에서 구독자님께서도 계속 알아봐 달라고 계속 남기셨는데 이게 제가 체감을 못 하다 보니까요. 왜냐면 LFP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수출돼서 이제 막 유럽에서 좀 팔렸지 미국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드린 얘기는 다 미국 얘기입니다. 자꾸 그 댓글에 한국과 비교, 뭐 물론 한국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한국과 이런 비교도 좀 하려고 하지만 그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테슬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내용을 알고 싶으셔서 제 채널에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자꾸 반론은 한국은 아니다. 예, 한국은 아닐 수 있죠.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이런 논문을 왜 제가 보냐면은 결국 어떻게 이런 디그레데이션이 되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그래도 바깥에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이 배터리 특성을 보는 건데 정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좀 완벽하게 요즘은 정말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학계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대충 셋업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하나도 안 됩니다. 실사용에서 굉장히 피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하면 안 되냐?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런 예전에 요런 류의 논문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얻어다가 이제 배터리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머신러닝을 쓰려면요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하고 레이블링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럼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좀 여기서는 좀 약간 못된 버릇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테슬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을 거라는 뭐 약간의 테슬라 편을 든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계속 그동안 쌓아왔던 내연기관에 있어서 이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바꾸고 그 전에 있던 경험을 기반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제품화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이 무지막지하게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LFP 배터리를 이렇게 대량으로 쓰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 좀 있지만 그래도 승용차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대로 쌓일 필요가 좀 있었던 거죠. 선구자적인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팔고 소비자들이 쓴 다음에 이거 데이터를 얻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해서 지금 이번 OTA를 통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해결했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라는 거죠. 이미 학계에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테스트하는 건데 아무래도 실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참 이래서 일론 머스크도 밝혔지만 테슬라 차량은 초기에 그러니까 대량 생산될 때는 심지어 CEO가 밝혔죠.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죠. 초기에 이제 막 바뀐 모델들은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모님 세대로부터의 그런 약간 경험을 베이스로 한 조언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좀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튼 문제는 웬만큼 여기 보면 다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LFP 배터리 실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OTA로 이걸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별로. 항상 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마음이 쿰척쿰척 베타가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그 LFP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도 제대로 나오고 온도에 대한 대응도 잘 되고 문제가 현재 잘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그래서 이제 테슬라 차량을 더 기다렸다 사거나 난 전기차가 좀 더 커지면 사실 뭐 그것도 전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테슬라는 좀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전고체 나오면 이런 문제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게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시플 메인 코어가 똑같고 약간의 그런 주변 바운더리만 바뀌면 그걸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게 잘 안 먹힙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서. 결국은 그때 가서 새로운 시스템과 라벨링된 데이터를 또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터리에 조금만 바뀌어도 이거 AI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배터리, 내연기관 회사가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배터리가 오면 이거보다 더 심한 문제를 겪으면 겪었지. 제 얘기는 달라질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배터리가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워낙 많은 물질들이 섞여지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정말 아트로서 이제 배터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잘 셋업되고 데이터가 균일하고 이래야지 이런 AI를 통해서, 테슬라 같이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배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만약 배터리 부품이라든지 조금 그런 물질 하나만 바뀌어도 이런 거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니까 전기차를 메인으로서 왜 이런 주행거리나 인프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다른 방식의 분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이저로,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대체제가 아닌 세컨차가 아닌 그런 거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얘기도 못했죠. 이제 AI로 이제 배터리 데이터가 쌓이면 배터리 라이프라든지 다른 것들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좀 더 데이터가 모이면, 이런 전기차를 지금 테슬라를 사게 되면 사실상 내연기관을 버리고 메인으로 쓰려고 사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서베이까지 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